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푸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왜 많은 고민을 했냐면, 일단 푸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저한테 익숙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끼워 맞추고 풀이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답은 맞았는데 그 잘못된 풀이였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직각인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서로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직각이 되긴 되거든. 결론적으로 되긴 되는데, 그냥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2x1, 2y1일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가 0,2니까 얘가 중점이려면 합이 4x1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x1이에요. 그 다음 합은 4y1이어야 돼서 얘가 4y1-2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다시 얘가 얘와 얘의 중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좌표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합이 8x1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8x1-2예요. 합은 8y1-4여야 돼요. 그래서 8y1-6이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다시 얘가 얘와 얘의 중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1에다가 2를 더한 게 16x1-4여야 됩니다. 그러면 x1은 얼마냐? 15분의 6이니까 5분의 2 나오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y1이 16y1-6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y1은 맞나 이게? 여기 한 12, 2배니까. 그래서 5분의 8 그냥 나와요. 그냥 제시되어 있는 중점에 관한 정보로만 답이 나온다고요. 직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다고. 뭐 이상하냐? 뭐 이상해? 사 8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해가 되죠, 그냥. 답이 되는 거냐, 근데? 5분의 4잖아, 이거. 답이 안 되지 않냐? 5분의 6이 답이라고? 아, 2배 해야 되니까. 우리 구하는 게 얘잖아, 얘. 내가 지금 편의상 P1의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거지같이 나오잖아, 계산이.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한 거라서. 실제로 P1은 5분의 4, 5분의 8.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개 더하면 5분의 12, 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아는 그림에 끼워 맞춘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좌표가 나오고 나면 얘가 5분의 4, 5분의 8이 돼서 실제로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거든.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 그러니까 사실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죄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1대2, 2분의 1이나 뭐 2나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기가 직각이 돼. 1대2 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직거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중점만 가지고 문제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괜히 쓸데없는 짓을 졸라 했다. 이런 얘기고. 여기 좌표가 나와버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여기의 길이가 5분의 2고 여기의 길이가 지금 5분의 4잖아. 그럼 1대2 대 루트 5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2가 된다고. 실제로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1대2 대 루트 5니까 여기가 5분의 4 루트 5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5분의 4 루트 5 맞냐 근데? 루트 5분의 4 죄송합니다. 루트 5분의 2 1대 2대 루트 5분의 4 이렇게. 그죠?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를 곱하면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의 b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여기 같으면 여기 여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얘들이 왜 이제 합동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직각 처리해서 답을 냈는데 답이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주 우연의 결과 그냥 답이 얻어지는 거고, 여기서 그냥 길이의 b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점이 아니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러면 직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 문제는 정리를 해버리고요. 21번부터 보죠. 이거 풀지 않았나 내가? 풀었죠? 그죠? 네, 이거 풀었던 것 같아요. 풀었죠? 풀었어요. 이게 아마 창 열어서 풀었을 텐데 걔는 없어요. 흔적이. 왜냐면 다른 반 하면서 써가지고. 네, 풀이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22번은 안 푼 것 같네. 그런 것 같죠? 예. 22번을 풀겠습니다.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렵더라고요. 1등급 수학을 괜히 첫 교재로 썼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웠어요. 예. 대신에 양은 적으니까, 양이 적은데 빨리 안 끝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원방 다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토 나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자, L1하고 L2가 있는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는 사실상 그냥 A를 주는 거하고 다름이 없죠. A는 1입니다.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1인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선이 일반형의 상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네가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제시되잖아. 그럼 얘 기울기 구하고 얘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풀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선이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갖지 않아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바로 판정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AA' 더하기 BB' 이 0이면 됩니다. 얘는 이제 그럼 얘는 뭐 기울기 안 쓰는 거냐? 그러니까 B가 0일 때, 즉 얘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이면 기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B가 0일 때 쟤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어야 되니까 A'이 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성립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기울기의 곱이 진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용해서 얘를 만든 거야. 졸라 없어 보이잖아.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증명은 뭐냐? 벡터의 내적입니다. 근데 벡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래 증명은 벡터의 내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고1 과정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다라는 게 없어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냥 나는 이걸 좀 기억해 썼으면 좋겠어. 맨날 기울기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하지 말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다 나온 게 뭐냐면 수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곱이, 개수의 곱이 1이잖아. 그럼 이 개수와 이 개수의 곱은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곱해서 더했을 때 0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직이다 일반형에서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a는 1이군 이렇게 바로 알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기울기 그만 찾으시고, 기울기는 x축의 수직이 아닌 직선이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직선 L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점 C를 지난다. A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A를 알았으니까. A는 뭐예요? 0,2 아닙니까? 이건 A를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아니, A 알아야 구할 수 있네. X에 0 넣는 거니까. B는 0,-2분의 B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직선 L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점 C를 지난다.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 Y축이에요. Y축은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의 기울기가 2죠. 실제로 기울기가 둘 다 있는 직선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지금 L1으로 본 거고 얘를 L2로 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얘가 A인 0,2가 되고 얘가 B인 0,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됐니? 선생님 0, 마이너스 2분의 B가 0,2의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뭐 그 나중에 이거 풀고 나서 또 그리면 되죠. 근데 하나 풀어보시면 밑에 있어도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그린 거고 왜 하필이면 아무 데나 위에를 그렸냐 라고 하면 왠지 B가 음수일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 때문인데 예.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밑에 있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얘는 B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100AM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 점이 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잡아야 되죠.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근데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빗변의 중점은 뭐가 되냐면 외심이 돼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길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길이를 좀 지정을 할 건데 길이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1대2거든 친구들. 이거 안 그려도 돼. 그냥 눈으로만 봐. 그림 더러워지니까. 알았어? 1대2잖아. 그럼 여기도 1대2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게 1대2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2K로 잡고 여기를 4K라고 잡을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1K하고 2K로 잡으면 루트 5K가 나오는데 루트 5K 쪼개기 귀찮아서 그런 거야. 2K하고 4K 잡으면 2루트 5K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루트 5K가 되고 여기도 루트 5K가 되고 이걸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비례식을 잡을 때 여기도 루트 5K가 돼서 그러니까 분수계수가 안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다루기 쉽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얘기고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직선 L이 지금 얘잖아요. 맞아요? 예. 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뭘 가지고 구했냐? 그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제가 쓰긴 썼네요.
여기를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K2K를 출발하면 복잡해질까봐 이렇게 한 건데 얘도 1대1 했지.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루트 5분의 2K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루트 5분의 4K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차피 나는 얘 기울기가 필요할 뿐이잖아.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M은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루트 5분의 4K가 들어가야 돼요. 분자에는 이 길이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 길이는 루트 5K에서 루트 5분의 2K를 빼면 됩니다. 괜찮죠? 예. 그럼 얘가 4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B의 값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4분의 3인 거예요. B의 값과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100AM은 그냥 100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3이어서 75입니다. 궁금한 친구는 점 B가 A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또 그려서 똑같은 짓을 하시면 될 건데 아무도 안 해보겠죠? 근데 B랑 상관없이 저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다. 밑에 있는 건 필요 없다. 라는 얘기고, 기울기라는 게 사실상 직각삼각형을 잘 메꾸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인데 직각을 형성하는 두 변의 길이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준 거야. 그럼 걔랑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24번) AC는 두 직선 3x와 3분의 2x 위에 있고 직사각형, 이것도 그림은 정사각형 같은데 직사각형이래.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직사각형 ABCD의 네 변은 모두 좌표축에 평행하다. 이거는 점 예쁘게 잡는 방법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얘를 A, 3A라고 잡아요. 그리고 C를 3B, 2B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B, 3분의 2B 잡으면 본인만 힘들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B, 2B라고 잡아요. 그럼 얘는 A, 2B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3B, 3A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일직선이 있다는 건 기울기를 5B로 재든 5D로 재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뭐 3은 의미 없지만. 네. 그럼 A제곱은 2B제곱이다. 그러니까 A는 루트 2B겠죠? 그죠? BD의 기울기는 그냥 얘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대신에 루트 2B를 집어넣으면 그냥 루트 2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점의 좌표만 예쁘게 잡으면 된다 라는 거고, 이걸 주저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어차피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라는 것은 B라니까요. B는 그림의 크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비율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표를 잡고 뭐 문제를 풀기 시작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니까 미정개진 상태로 그냥 밀면 돼요,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울기요. 기울기는 그림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내 맘대로 해야지. 1,0, 0,4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0,2 2,0. 자, BC의 기울기가 얼마? 마일. 끝났습니다. 서술형 답안 쓸 때 찝찝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2K, 0. 뭔 말인지 알죠? 0,-8K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냐고. 어차피 물어보는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림의 크기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좌표 내 맘대로 지정해도 답은 늘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울기라는 걸 알면 이거 내가 좌표 맘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얘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게 이제 넓이가 같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관점인 건데요. 실제로 이런 삼각형 같은 거는 쉽게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어차피 여기의 길이가 9잖냐. 잠깐만요. 그냥 전화 수신거 보여서 시끄러워서 수신거 보러 왔어. 자, 제가 9잖아. 그럼 뭐냐면 이 전체 면적 얼마야? 사각형 전체, 정사각형 전체 면적 얼마냐고. 9 곱하기 18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6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8 6등분 하면 얼마야? 얼마? 18 곱하기 18 미안해. 이분을 왜 했지? 18 곱하기 18이잖아. 6등분 하면 얼마야? 3 곱하기 18이 54란 말이야. 그럼 한 조각이 얼마야? 9지. 그럼 높이가 9니까 밑변이 12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12라는 생각이 들잖아. 안 들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근데 이런 건 왜 그런 생각 못 할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쪼개면 얘도 높이 9고 얘도 높이 9니까 얘 더하기 얘가 12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얘 더하기 얘가 12면 돼. 그럼 이것도 12 더하면 12면 돼. 얘도 12면 돼. 얘도 얘 더하기 얘가 12면 돼. 얘도 얘 더하기 얘가 12면 돼. 그냥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겁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이를 시도하겠습니다. 요걸 캐치했으니까. 얘가 9,9다. 그러면 요 길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어차피 길이가 얼마여야 돼? 12여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0,12-A예요. 그 다음 것도 12여야 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0,24-A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자, 이제 m과 n의 기울기를 구합시다. 델타 m 곱하기 델타 n은 델타 m 먼저 구하면 9분의 a-15죠. 델타 n 구하면 9분의 a-3입니다. 이때 a의 범위는 당연히 위에 주어져 있으니까 가져다 쓰면 되죠. 6에서 10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대칭축의 위치 어디예요? 9예요? 9예요. 그러니까 9일 때가 최대고 9에 제일 먼 6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a가 9일 때 최대값 아래로 불러이구나. 최소값. 최소값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9분의 4. 그리고 a가 6일 때 최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제곱해서 더하시면 얘가 81분의 25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냥 106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삼각형이면 밑변이 12였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면 이렇게 더한 게 1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이죠. 이해됐나요? 원래 삼각형은 어떻게 면적을 구하게 돼 있어요? 삼각형은 쪼개서 구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과정에 삼각형의 넓이에 존나 집착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삼각형 구할 줄 알면 모든 다각형 구할 수 있거든. 오각형, 삼각형 3개를 쪼개서 구하고 사각형, 삼각형 2개를 쪼개서 구하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졸라 다양한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아이 그런 건 직사각형이잖아. 있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런 건 사다리꼴이잖아. 그냥 일반 사각형 말하는 거야. 없잖아. 그지? 삼각형을 쪼개서 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우리의 기본 아이디어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방향이 입각하면 뭐 해야 돼요? 삼각형을 쪼개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여기를 쪼개가지고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10이면 된다.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방향으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30번을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거든요.
맞잖아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자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직선을 가지고 이제 뭐 비율관계 같은 걸로 자치를 구하게 시키면 실제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자치 구할 거 많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구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4, 3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근데 2등분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2등분을 하겠지. 근데 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 하니까 그냥 여기가 1대 루트 2면 되는 거 아니냐? 닮음을 활용. 넓이의 b가 1대 2니까 길이의 b는 1대 루트 2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얼마냐면 2 루트 2예요. 여기는 얼마냐면 루트 2분의 3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직선은 절편할 때 쓰는 식 있잖아요. x절편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분의 x 더하기 2 루트 2분의 y는 1 이렇게 써도 될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요 루트 2는 여기다 옮겨버릴게요. 그게 편하겠죠? 그러면 3 루트 2를 일단 곱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루트 2 곱할게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요. 예. 플러스 6 루트 2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3 루트 2를 곱한 이유는 얘를 보고 한 겁니다. 어차피 y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니까 마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 더하기 72니까 그냥 8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자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닮음의 활용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자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자치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x, y 딱 꼽아놓고 x와 y의 관계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굳이 안 해도 할 거 졸라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31번. 수은이는 밤에 좀 잘까?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게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밤에, 야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연구 결과 아시죠? 적정 수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을 자셔야 돼. 잠을 안 자면 안 됩니다. 잠? 예? 하루에 8시간. 근데 여러분들 한 7시간 자도 돼. 왜냐면 부족한 1시간을 쉬는 시간에 자고 막 수업 시간에 졸고 이러면서 보상하거든. 수업 시간에 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튼 8시간은 자야 뇌척 수액이 그 뇌에 부산물이 있거든요. 뇌가 활동을 하고 나면 뇌가 노폐물이 생겨요. 그걸 세척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소위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예. 그게 세척이 안 되면 두뇌에 쌓입니다. 세척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게 쌓여서 뭐의 원인이 돼요?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자야 됩니다. 난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젊었을 때 몸이 막 굴린 대가는 제 나이 정도부터 이제 치르기 시작하거든요. 신용카드 같은 거라서. 그때 치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제 나이 정도부터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병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젊다고 몸을 막 쓰시면 안 된다. 알았니? 방학이 저 어떻게 해요? 학원 방학이요? 아니 말고 저희 방학 때는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아 그래요? 우리 여름방학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나와요. 네, 2번. 더 나오고 싶어요? 평일에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방학 기간을 듣고 있는 애들도 안 듣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만약에 듣고 있는 친구들은 듣는 걸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예. 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공수2에 좀 집중해요. 공수2가 생각보다 어렵고 잘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수2를 좀 열심히 풀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숙제량이 적은데 선생님, 야 그건 니네가 모른다고 존나 체크하니까 적은 거 아니냐? 이거 니네가 수업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한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그 한 문제 푸는데 막 2시간, 3시간을 쓰게 되지. 숙제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런 고뇌의 시간을 좀 가지시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과목이라도 좀 하시라. 알겠죠? 일단 여름방학은 공수2가 상당히 난이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원래 도형의 방식 1학기의 변별 요소였는데 얘가 오면서 굉장히 양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습득하기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 여름방학 때 뭔가 특강을 병행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2학기도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그래서 저도 올해 교육과정 개정의 첫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결단을 냈어요. 얘를 특강 시키지 말고 공수투에 집중해라. 뭐 이런 거고요. 공수투를 잘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나는 선행이 안 되는데 불안한데 어떡하지? 그 겨울방학 때 하세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수학에 좀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겨울방학은 순수하게 수학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때 올인하셔야 되니까 탁 과목을 여름방학 때 좀 뭐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보요 다른 과목이요. 다른 과목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고2가 되는 겨울방학은 존나 중요합니다. 진짜 개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수학에 모든 걸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3이 되는 겨울방학 때 뭔가 다른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수학은 한번 좋아지면 좀처럼 나빠지기 어려운 게 또 수학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존나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게 개이득입니다. 네,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공수투에 집중하세요.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수투를 존나 잘하게 만들으라고. 이 공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도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 그러니까 지금의 미적분 1, 미적분 2의 여러분들의 성취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좀만 복잡하면 안 하려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니? 자,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둘 다 이미 확정적이죠. 둘 다 이미 확정적이고 두 원을 생각할 건데 두 원의 중심이 모두 포물선 위에 있대요. 그리고 0,3에서 직선과 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는 그림을 진짜 대충 그려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 자, 한번 봐볼게. 저희가 0,3이야. 그럼 당연히 포물선은 얘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겠지. 0,1 지나가고 2분의 1이면 살짝 펑퍼짐한 형태. 아 진짜 못 그리겠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고 쳐. 알았어? 네. 그러면 얘가 말하는 원은 어떻게 생긴 원이냐면 그냥 상상만 하면 돼. 실제 안 그려도 돼. 뭐 이런 원을 말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원의 중심이 이 포물선 위에 있고 맞아요? 네, 0,3에서 직선하고 접하는 그런 상태. 그럼 왼쪽에도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좀 더 사이즈가 클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이겠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뭐 여기에 있고 좀 약간 벗어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반드시 이렇게 수직인 거 알고 계시죠? 좀 이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이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그냥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원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일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는 사실상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y는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의 교점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정리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나? 그런 거 안 나요. 그죠? 네. R1 더하기 R2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R1이고 뭐 이게 R2라고 하면 사실상 얘가 뭐예요? 직각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하면 되냐면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루트 2배를 하면 되겠죠. 두 근의 차는 뭐예요? 얼마야? 얼마냐고. 루트 20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루트 10. 두 근의 차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2차항의 계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이때 판별식은 4분의 1 쓰시면 안 됩니다. 부호 보는 게 아니에요. 크기를 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루트 10이다. 그래서 원하고 딱히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원방이 벌써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하고 딱히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예.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 반드시 걔는 접선하고 수직이다.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넘어가 되겠니 친구들? 넘어가 되겠어요? 자, 다음 거 봐보죠. 32번은 이거야말로 왜? 뭐지? 이거야말로 왜 여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얘는 선대칭 이동이죠. 도형 이동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문제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형 이동의 선대칭 이동을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대칭 이동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대칭 이동 전의 점과 대칭 이동 후의 점이 대칭 축과 수직이다. 그리고 대칭 이동 전의 점과 대칭 이동 후의 점의 중점은 대칭 축 위에 존재한다. 당연하죠. 미수 씨가 다 배웠잖아요. 이거 이렇게 물감 짜가지고 이렇게 쫙 접는 거. 데칼코마니 다 해보셨죠? 예. 수학적인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선생님 선대칭이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 0,2와 4,0이 일치한다는 말은 0,2와 4,0을 가지고 너는 대칭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칭축은 사실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PQ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입니다. 그죠? PQ의 중점은 어디입니까? M이라고 할게요. 2,1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직 2등분선은 y는 2x-3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2x-3을 그려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냥. 그러면 r이 0,7인데 0,7 r은 이런 데 있거든? 선생님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0,-3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막 우기지 마세요. 예, 여기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 얘를 이렇게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통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풀이가 이거잖아. 이게 존나 별로라고. 이걸 a, b라고 잡아가지고 a분의 b-7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뭐 이지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얘의 중점은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7인데 이걸 여기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뭘 풀게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잖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지겹도록 풀어서 그만 풀고 싶지?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1대2일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왔다. a, b를 써놔가지고 어차피 둘 다 그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놔둘게 이것도. 여기서 출발하면 되죠. 당연히 이 길이 같으니까 합동이겠죠. 그러면 k하고 2k로 잡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k, 7-k입니다. 그럼 중점 구하고 자식 할 거 없이 얘가 지금 이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7-k가 뭐란 얘기냐면 4k-3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k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여기도 k, 2k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그냥 사실 뭐냐면 4k면 8이죠. 2k만큼 빼면 4 빼면 되죠. 8,3이에요. 그래서 p-q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연방은 풀 필요도 없고 아주 연산도 단순하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를 않죠.
보통 선대칭을 시키면 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방 풀어야 되니까 존나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기 싫은 방법을 왜 고3 때까지 쓰고 있냐 이런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니까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편리하죠? 예. 영준아? 영준아 왜 책도 없냐? 어? 왜? 어? 준혜 좀 같이 좀 봐줄래? 아, 패드가 있어? 둘 다 있어? 그래서 선대칭 이동은 혹시 이제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한 문제만 더 풀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너무 피곤한가 봐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게 뭐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요거는 배경 지식을 좀 점검을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잊기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개의 직선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 L이라고 하면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M이라고 하고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아니 이거보다 먼저 할 게 있는데 좀 이따 데려올게요. 네. 다른 거 먼저 할게요.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써보라고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쓸 겁니까? 어떻게 쓸 거냐고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고 묻냐고. 묻잖아 내가 어떻게 쓸 거냐고. 대부분 이걸 생각할 거예요. M을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직선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기울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도 항상 답이 나오거든. 근데 뭔가를 증명하고자 할 때나 이럴 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은 이 새끼 뭔데 직선 하나 빼고 시작하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신겸아?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자, 만들어 볼까요? 이게 납득은 되지만 난 납득이 안 돼요, 선생님. 저 뭐예요? 그래, 만들어 줄게. 자, 직선의 방정식 왜 꺼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잖아. 근데 이거 지난 다음에 그럼 대입하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일 거 아니야. 그럼 c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이네. 대입만 할까? 그러면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은 0이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1이고 b로 묶으면 y 마이너스 y1은 0이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죠. 자, 잘 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실제 뭐냐. x는 x1이 있고 y는 y1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이 교점인 x1, y1을 만들어낸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a에다가 0을 넣잖아요. 그럼 저건 y는 y1이 돼서 얘를 다시 만들게 돼요. b에다가 0을 넣잖아요. 그럼 저거는 x는 x1이 돼서 이걸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근데 a, b가 뭐 a가 0, b는 0이 아닌 값, 뭐 b는 0, a는 0이 아닌 값 이런 값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면 둘 다 0이 아니다. 둘 다 0인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식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 이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단 a와 b는 동시에 0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0 되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나 y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둘 다 0이 아니라면 그냥 이 사이에 어떤 애매한 직선을 표현하게 돼요. 그런 게 몇 개겠어요? 몇 개겠냐고. 몇 개겠어? 몇 개겠냐고. 무수히 많겠지. 즉 A와 B의 값에 따라 저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그럼 그 직선이 왜 꼭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수직이어야 되냐?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면 안 되냐? 됩니다. 돼요. 된다고. 여기 교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 a, b는 여기 써버렸으니까 이렇게 못 쓰니까 그냥 뭐 k라고 할까요?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리고 m 곱하기 저 m 저기 써버렸는데 아이씨 pq로 하자.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p 곱하기 q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단 bq는 동시에 0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진짜 동일한 논리인데 만약에 p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이 식은 뭐가 돼요? 그냥 얘가 돼요. q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q가 0이잖아요. 얘가 없어지니까 p로 나누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pq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라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표현하겠죠. 그래서 저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형입니다.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말 잘 들어봐요. 문제 출제자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직선 두 개를 준 다음에 이 교점이 있잖아. 얘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말했어. 근데 사실 이거 다시 물어봤지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아니면 이거 다시 물어봤지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0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P가 0이 아니라고 간주하면 P분의 Q라고 쓰고 이걸 K라는 새로운 상수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은 일반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표현 못하는 직선이 있어. 누굴 표현 못하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을 표현 못합니다. K에 0 대입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표현 못해요. 그러면 둘 다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둘 다 안 닮으면 안 돼요? 둘 다 안 닮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직선이 표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기울기 절편꼴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존나 편리하니까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직선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편리하니까 쓰는 겁니다.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안 뜨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여기 쫙 있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보고 싶대요. 맞아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뭐예요? 두 개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연립하시면 2,3이거든요. 그냥 대입해서 역산해봐. 맞는 말이지? 이제 얘는 2,3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직선 AB와 직선 L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이니까 직선 AB 구해볼까요? 직선 AB는 뭐예요? 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죠? 예. 직선 AB는 얘고 직선 L은 2,3을 지난 직선이에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면 평행할 수도 있잖아. 근데 쟤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 얘가 없어져야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지. 선생님 제가 안 쓰는데 K 적당히 섞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 안 하고 안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알겠죠? 해보시면 방정식 백날 만들어도 실수 K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니은 디귿은 똑같은 보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직선 L이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다른 보기구나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니은이 되게 중요한 보기였습니다. 요거 판정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표현이 쉬워서 우리가 쓰긴 쓰지만 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당신 알고 있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디귿 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직선 AB와 L이 A, B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잖아요. 디귿은 Y는 2분의 1을 X 더하기 3이고 수직으로 만나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어야 되죠. 왜냐면 어차피 2, 3은 지나야 되니까 K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개 연립하시면 X가 5분의 8 나오고 Y가 5분의 19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하면 5분의 27이 돼요. 그래서 다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은 뭐 그냥 심심해서 너무 보기인 것 같고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건 니은 보기였습니다. 예. 변별력 있는 보기는 니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거를 판정할 때 실제로 기울기가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K에 관한 기울기를 써가지고 K가 2분의 1 해가지고 K값 찾으려고 하니까 왜 실근이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K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결국은 그 기울기를 가지려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